8시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방선거를 5달 앞두고 실시된 MBC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지방선거 제도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48%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역사 과목의 국정교과서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이 54%, 현행 유지 의견이 32%로 나타났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있으면서도 직원들 복지는 챙기는 공공기관들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인, 장모, 건강검진비까지 회사에서 부담하는 공기업이 있는데 복지를 공무원 수준으로 줄이라는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의 원격 의료 도입 등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가 3월 3일부터 집단 휴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총파업 개시를 유보할 수 있다며 여지는 남겼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중부 내륙 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철원이 영하 15도, 서울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또다시 강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외관 부근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중앙분리대가 부서지면서 고속도로 상행선과 하행선, 양방향 모두에서 사고가 나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태국 반정부 시위대가 내일 수도 방콕을 마비시키겠다며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와 공공시설을 차단하고 전기와 수돗물 공급까지 끊는 방콕 셧다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 여행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미양국이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9,200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몇 시? 8시 0분입니다. 와우, 친절한데? 친절한 노트3 그리고 기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동안 잠잠했던 한겨울 추위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한파가 이틀 이상 전국을 꽁꽁 얼릴 것으로 보여 수도관 동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근한 도심에 하얀 눈이 휘날립니다. 하지만 눈은 곧 그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눈이 와서 그냥 집에 있을까 했었는데 근데 눈이 금방 그쳐서 이렇게 나왔더니 참 상쾌하고 좋네요. 하지만 오늘 밤부턴 다시 한겨울 혹한이 시작됩니다. 영하 30도의 북쪽 한기가 몰려와 내일 새벽 중부지방을 지나 모레엔 남부지방까지 뒤덮겠습니다. 강원 산간은 한파경보, 경기 북부와 강원, 충청 내륙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대관령 영하 16도, 서울 영하 10도 등 오늘보다 7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3도, 인천 영하 4도 등 중부지방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모레까지 전국을 꽁꽁 얼릴 전망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발달과 약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추위가 일시적으로 왔다가 해소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또한 수도관과 계량기가 동파될 수 있다며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동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수도관은 물이 조금씩 흐르게 하고 계량기는 헌옷으로 감싸면 물이 어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겨울바다에 뛰어들어 수영을 즐기는 북극곰 수영축제가 부산 해운대에서 열렸는데 3천여 명이 몰려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또 윗옷을 벗고 달리는 알몸 마라톤 대회 등 이안치안의 현장을 이두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성인지 비명인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목소리. 수영복만 걸친 때늦은 해수욕객들이 차디찬 겨울바다로 사정없이 온몸을 내던집니다. 부산 해운대를 대표하는 겨울 이색 스포츠. 북극곰 수영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북극곰 수영대회에는 3천여 명의 인파가 참가해 겨울바다를 온몸으로 맡기겠습니다. 지난 1988년 시작돼 영국 BBC 방송이 세계 10대 겨울 이색 스포츠로 선정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한 만큼 외국인 참가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We had like 3 to 4 months of intense training. We've been swimming in Incheon in ice baths. 우통을 벗은 800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출발선을 힘껏 내달립니다. 대구 시내는 어느새 살색의 물결, 알몸엔 새의 소망 같은 문구들이 장식됐습니다. 올해 어떤 간에 대박 나고 만사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 화이팅! 열정과 건강으로 한겨울 추위를 녹이는 겨울 이색 스포츠. 움츠린 가슴을 활짝 편 이들의 모습에 동장군도 저만치 달아나는 듯합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MBC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선거법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초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과 함께 폐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김지훈, 박영일 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먼저 현행 지방선거제도의 만족도를 물었더니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47.9%, 만족한다는 32.3%였습니다. 시, 군, 구의원 등 기초의원 선거 때는 이름만 알거나 이름도 모르고 투표를 했다는 응답이 각각 34.1%와 29%이며 이 두 응답을 합하면 후보와 공약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응답 24.5%보다 2배 이상 훨씬 높았습니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역시 이름만 알거나 이름조차 몰랐다가 각각 36.2%와 17.6%였고 이름과 공약을 모두 알았다는 34.5%였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에 소속된 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회에 통합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선 절반 이상인 50.5%가 토착 비리와 예산 낭비를 피할 수 있어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30.1%였습니다. 기초단체장과 의회의 정당 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어 찬성한다는 의견이 46.5%, 토 세력이나 후보 난립 우려로 유지해야 한다는 35.4%였습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17명도 선출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투표용지에 번호와 정당 표기 없이 이름만 나열되는데 그래서 윗줄에 이름을 올리면 당선에 유리해 기호결정을 추첨으로 하는 등 이른바 로또 선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교육감 투표에서 이름도 몰랐다거나 이름만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60% 이상이었고 이름과 공약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4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정당 공천 없이 직선제로 치러지는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교육감은 사실상 정당과 연계돼 공동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봤고 독립적으로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은 17.6%에 그쳤습니다. 교육감의 광역단체장과의 동반 출마나 정부의 임명 방식안에 대해서는 찬성 30.6%, 반대 53.5%였습니다. 논란 중인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53.9%로 현행 민간출판사 유지 31.6%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이틀 동안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집전화와 휴대전화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8%입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오늘 오전 경부고속도로 외관나들목 부근에서 10여 분 차이를 두고 추돌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3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1톤 택배 화물 차량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처박혀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서졌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6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1차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차선을 바꾸던 중 뒤따르던 1톤 화물차가 추돌했습니다. 뒤이어 11톤 택배 화물차와 승합차, 여기에 더해 도로공사 순찰차까지 잇따라 앞선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11살 우모 양과 13살 김모 양 등 어린이 2명과 52살 김모 씨 모두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가 나기 불과 10여 분 전엔 공교롭게도 100여 미터 떨어진 반대 차선에서 승용차끼리 추돌 사고가 나 4명이 다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중앙분리대가 부서지는 등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도로는 2시간 동안 극심한 정체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차량들의 과속이나 무리한 차선 변경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전국에서 96건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곳곳에 건조특보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비누공장.
시뻘건 불길 위로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시작된 불은 건물 2동과 비누 제조기 등을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조립식 판넬로 지은 건물이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휴일이라 공장이 비어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에는 충남 천안시의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돼지 2,300마리가 죽고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새벽 1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50살 이모 씨가 숨진 데 이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필가에서도 불이 나 노숙자 42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이 씨는 철거 예정인 빈집에서 다른 노숙인 2명과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잠들었다 변을 당했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에서 96건의 크고 작은 불이 잇따랐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강원도와 영남 일부 지역에 나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희입니다. 200억 원대의 필로폰을 국내에 팔아온 마약 밀수 조직 회장파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붙잡힌 김해 마약왕 오 씨도 이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전기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로폰 320g을 소지한 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5달 전에 붙잡힌 김해 마약왕 오모 씨. 오 씨는 검거에 대비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일본도를 싣고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석 달 전 인천공항에선 유모 씨가 필로폰 502g을 허리 복대에 숨겨 들어오다 적발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경남 김해 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해온 폭력 조직 회장파의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장파 두목 정모 씨는 2년 전 돈이 되는 마약 유통에 손을 대 15개월 동안 서울, 부산, 포항 등 전국 각지의 마약상에 필로폰 7kg을 팔아넘겼습니다. 2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23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공급책들은 중국 칭다오 등지에서 필로폰을 사들인 뒤 의료용 복대나 속옷 안에 숨겨 들어오는 방법으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워낙 대륙이 넓다 보니까 대량 생산을 하는 거예요. 전체 양으로 봤을 때는 중국산이 가장 많은 거죠. 검찰은 회장파 두목 정 씨와 수입책 유 씨를 구속하고 중국 공안에 붙잡힌 공급책 노모 씨의 신변 인도를 중국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파업을 감행하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경론을 벌인 끝에 오는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게 엄중한 정보를 전달하며 이를 위하여 기한을 두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의결하였다. 예정대로 파업이 진행된다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동 이후 14년 만에 대규모 의료 공백 사태를 맞게 됩니다. 다만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총파업 개시를 유보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제안한 의정협의체는 불참하는 대신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밝히면서도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파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국회 내 보건의료특위 구성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의사협회가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지만 세부 쟁점을 두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2000년 의약분업 당시처럼 대규모 파업으로 가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 도중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어디서 원격 진료를 이용해? 협회의 파업 방침에 반대하는 회원이 회의장에 난입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단상위에선 파업 반대 피켓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파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일부 강성 발언들이 지지를 받게 되고 여론몰이식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료 수가 현실화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원격 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을 놓고 파업까지 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립니다. 개원이들은 원격 의료가 동네 병원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반대하지만 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형 병원의 경우 적극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경영난을 겪는 병원들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을 오히려 반기는 상황이어서 의사협회는 의료 민영화 반대라는 표현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파업이 2000년 의약분업 때처럼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가 현재 입장만 고수할 경우 2월 중 반나절 휴진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일부 진료 차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도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챙기는 공공기관들. 정부가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는데요. 휴가나 보상 등 모든 복지 혜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라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박영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어 고등학교의 한 해 수업료는 일반고의 3배인 400만 원 수준. 석유공사는 직원 자녀가 외고에 다니면 수업료를 전액 내줬습니다. 보훈복지공단은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축하금이라며 100만 원을 줬습니다. 의료복지 혜택도 과다해 직원 장인 장모와 시부모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준 공공기관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원전 비리, 정부 보조금의 낭비 등 비정상을 토대로 한 경제 행위가 만연하고 정부가 퇴직금, 교육비 등 9개 분야별로 방만 경영 개선 지침을 내놨는데 핵심은 공무원 수준에 맞추라는 겁니다. 자녀 학비는 서울 국공립학교 평균 수업료 수준만 지원하고 학원비나 대학 입학 축하금을 줘선 안 됩니다. 창립 기념일 때 주던 현금과 상품권, 장기 근속자에게 지급했던 순금 기념품, 가족들까지 받던 건강검진 모두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휴가나 포상 등 무조건 공무원 수준에 맞추라는 건 너무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3월까지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고강도 개혁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영애입니다. 중고차를 사고 파는 과정에 끼어들어 착값만 가로채 달아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인 2억으로 사기를 치는데 그 수법이 기상천외합니다. 구경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이 타던 외제차를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린 회사원 이모 씨. 자동차 수출상이란 사람에게서 차값을 잘 쳐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등록증하고 신분증 사본하고 그거만 준비하세요. 차주가 사장님 맞죠? 네,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지금 가고 있대요. 제 차를 바로 산다니까 또 좋잖아요. 시세보다 그래도 약간 좀 비싸게 올린 다음에 안 팔리면 조금씩 이제 깎을 생각이었는데. 같은 시각 중고차 매매상에게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캐피탈사 직원인데 할부금을 못 갚은 차가 있으니 싸게 사라는 제의였습니다.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빚졌다 이런 걸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 관계는 그쪽 대표님하고 저희 일이니까 그거는 모른 척하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중고차 매매상 권 씨는 차 주인을 만난 뒤 그 자리에서 차값 2,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좌는 사기꾼의 계좌였고 돈은 즉시 인출돼 사라졌습니다. 차 주인에게는 자동차 수출상 행세를 하고 중고차 매매상에게는 캐피탈사 직원이라고 속이는 1인 2억 보이스피싱 사기에 두 눈 멀쩡히 뜨고 당한 겁니다. 대포 통장에 대포폰, 이름도 모르고요. 주민번호도 모르고 정말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기꾼들은 차 주인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만든 뒤 돈을 입금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계좌번호 이름이 똑같아요, 예금주가. 그럼 맞는 거잖아요. 당연히 뭐 차 서류 있겠다, 차 있겠다 하고 없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여기서 송금을 했죠.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수도권에서만 수십 명에 이릅니다. 인터넷에는 1인 2억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혀 여길 거란 생각 못했어요. 일도 손에 하나도 안 잡히고. 피해를 막으려면 거래가 성사된 뒤 차값을 찾아가도록 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거나 제3자와 거래할 땐 인감 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수입 과일인 오렌지는 거의 미국산인데요. 이 오렌지 가격이 곧 껑충 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강타한 한파 때문인데 대신 스페인산 오렌지를 사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린 오렌지 나무. 수분이 말라 껍질은 쭈글거립니다. 한겨울에도 영상 10도가 넘던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밭에 덮친 이상 한파 때문입니다. 현지 생산량은 1년 전보다 40%가량 줄고 수입 가격은 33달러로 치솟아 20%가량 뛰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그 계곡 쪽에 오렌지든 뭐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지역이 냉해가 와갖고 농산물에 피해가 있었죠. 미국산 오렌지의 냉해 피해는 이르면 다음 주말부터 국내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들은 미국산과 출하 시기가 비슷하지만 가격은 10%까지 저렴한 스페인산 수입 검토에 나섰습니다.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위하여 수입국과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오렌지와 과육이 비슷한 자몽이 대체 과일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산 자몽은 한파 피해를 입은 미국산 오렌지를 대체할 품목으로 이번 달에 처음 수입돼 대형마트에 등장했습니다. 이미 지난 여름 이상 폭염으로 홍역을 치렀던 미국. 수입 전량을 의존하던 미국산 호두 가격이 20% 이상 오르면서 칠레산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차피 다 수입산이니까 그냥 조금 저렴한 걸로 먹어야지. 한파와 폭염을 오가는 미국의 유례없는 이상기온이 국내 수입 농산물 시장 지형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올 들어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부동산 매매 시장이 꿈틀거리는 분위기입니다. 전셋값이 떨어지지 않자 실수요자들이 전세보다는 매매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84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수들이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인기입니다. 전셋값도 자꾸 오르고 또 다른 전셋집을 구하느니 여기 와서 좀 괜찮고 하면. 새해 들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는 열흘 만에 1,400건을 넘어 작년과 재작년 1월 전체 매매 기록을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중소형 단지가 많은 강북과 광진구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매 문의도 꾸준히 오고 있고요. 그 매매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셋값 폭등에 밀린 세입자들이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세제 혜택에 힘입어 매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중대형의 경우 여전히 거래가 뚝 끊겨 전반적인 시장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좀 이릅니다. 여전히 중대형 주택시장이나 지방시장의 가격은 하락 조정을 받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셋값은 한겨울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72주, 1년 반 동안 연속 상승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준현입니다. 늦은 결혼과 스트레스 등으로 아이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난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30, 40대의 여성 환자들이지만 남성 환자들의 증가세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남몰래 가슴앓이를 하는 이들. 바로 난임 환자입니다. 맨날 집에서 울기도 했고 가족한테 내색을 못하겠더라고요. 가족들도 힘드니까. 2008년 16만 2천 명이던 난임 환자는 지난해 19만 1천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환자 5명 중 4명은 여성이었지만 남성 환자의 증가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년 12%씩 급증한 가운데 특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연령대는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가장 적정한 시기를 지나서 결혼하는 연령들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고 또 임신을 시도하는 시기도 연령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높은 치료 비용도 난임 부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공률이 높은 병원에서 시험관 아기 등 체외 수정 시술 한 번 받는데 드는 비용은 300에서 400만 원대지만 건강보험이 안 되고 정부 지원금도 1회 최대 180만 원에 그칩니다. 지원도 체외 수정을 기준으로 평생 4번뿐, 그 이상의 비용은 모두 자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보험 급여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이던 난임 부부 지원 사업 확대 계획은 국회에 막혀 올해 예산에서 제외됐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9,200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작년보다 500억 원 오른 액수인데 돈 사용을 좀 더 투명하게 하자는데 한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는 지난해 8,695억 원에서 9,200억 원으로 5.8%, 505억 원이 늘었습니다. 미국 국방예산 감축과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 증가 등으로 미국 측은 1조 원대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정은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유효하고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만 상한선은 4%로 묶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과 우리 재정적 부담 능력을 함께 고려하면서 합리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한미 당국은 그동안 지적돼온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분담금을 배정하는 과정에 한미 당국이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하고 구체적인 집행 보고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배정액이 가장 큰 군사기지 구축 등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상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있을 국회 비준 과정에서는 주한미군의 분담금 전용과 미집행 문제 등에 대한 근본 해결책 미비 등에 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요즘 세계 최고의 스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탈한 면모에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때문인데요. 덕분에 우리 천주 교계도 이런저런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 합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환하게 웃는 교황을 향해 한 중년 남성이 뛰어오고 교황은 이 사람을 자신의 차에 오르게 합니다. 군중 속에서 옛 친구의 목소리를 들은 교황이 직접 경찰에게 부탁해 차에 함께 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젊은 여성이 건네준 새끼양을 어깨에 올려놓고 즐거워하는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타임지는 교황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고 바티칸 방문객도 교황 취임 이후 3배로 늘었습니다. 소탈하고 서민적인 모습, 여기에 더해 현실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자세도 교황이 인기를 얻는 이유입니다. Miliardo di persone che ancora oggi soffrono la fame. Non possiamo girarci dall'altra parte e far finta che questo non esista. 국내 천주교계도 프란치스코 교황 덕분에 가톨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신도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25년 만에 교황 방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동네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선한 목자시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다음 달 22일에는 교황이 한국의 3번째 추기경을 지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염수정 서울대교구장과 김희중 광주대교구장, 강우일 주교가 추기경 후보로 거론됩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지금이 한여름인 남극에선 오로라 말고도 밤하늘에 야광운이라는 화려한 구름이 등장하는데요. 최근엔 평소보다 일찍 그리고 더 폭넓게 퍼지고 있어 기상이변의 전조가 아닌지 학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가 진 저녁 하늘에서 하얀 빛이 일렁입니다. 구름은 벌써 어두워졌는데 그보다 위에서 은백색 자태를 뽐내고 형형색색 오로라와 어울려 하얀 레이스를 장식합니다. 한여름밤 극지방에만 이따금 생기는 야광운입니다. 공기가 희박해 보통 구름은 없는 80km 상공, 영하 130도까지 떨어지는 조건에서 미세한 물방울과 우주먼지가 엉겨붙어 지평선 넘어 태양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한여름인 남극에서 야광운이 평년보다 열흘 빨리 나타났고 이례적으로 남위 70도선 아래까지 내려와 남극 대부분을 뒤덮은 겁니다. 일각에선 지구온난화와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공에 가까운 우주 문턱에서 야광운이 번성할 정도로 수증기가 늘어난 건 대표적 온실가스인 메탄의 화학 반응 결과로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더위도 60도에서 65도 사이에서도 야광운이 있기 때문에 온난화의 흐름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려한 야광운이 극지방 하늘을 더욱 넓게 장식할수록 급격한 온난화나 기상이변의 전조는 아닌지 학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태국 반정부 시위대가 내일 수도 방콕을 마비시킨다며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45개 나라가 자국민에게 방콕 여행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허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태국의 반정부 시위대는 오늘도 시내 곳곳을 막으며 시위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수십만 명이 모여 수도 방콕의 교통을 마비시킨다는 이른바 방콕 셧다운을 앞둔 예행 연습입니다. 시위대는 정부 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에는 전력과 수돗물 공급을 끊어서 세력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พูดโกหกหลอกลวงทุกอย่างโกงบ้านกินเมืองให้ลาออกก็ไม่มีการสิ้นสุด 우리 대사관은 우리 교민이나 여행객들이 시위 현장에 가지 말고 빨간색과 노란색 옷도 입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태국에서 노란색은 반정부 시위대, 빨간색은 친정부 세력을 상징합니다. 미국 대사관은 내일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다며 자국민들에게 현금과 비상식량을 준비하라고도 했습니다. 현재 방콕 여행에 주의보를 내린 나라는 45개, 방콕으로 향하는 항공편도 100여 편이나 취소됐습니다. 무엇보다 친정부 세력들이 맞불 시위에 나설지 여부가 관건인데 현재로선 전국에서 모이긴 하되 방콕으로 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콕에서 MBC 뉴스 허모입니다. 쿵푸의 본고장 중국에서 태권도를 중학교 정식 과목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다른 학교들도 점차 태권도를 정식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요. 김대경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하얼빈에서 차로 3시간 거리의 시골 중학교. 한국 사범들의 구령에 맞춰 팔과 다리를 내지르는 품새가 제법 매섭습니다. 人的力量都变强了，卡一下子或者摔一下就哭了那样。 태권도를 접한 뒤 아이들이 공손해지고 수업 태도까지 바뀌자 학교 측이 일주일에 1시간씩 1, 2학년 필수 과목으로 채택한 겁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글로벌 태권도 화이팅, 사랑해요. 태권도 한류에 씨앗을 심는다는 열정으로 휴가까지 반납하며 땀 흘린 지난 1년. 언어의 장벽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변화되는 태도를 보니까 되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음식이 먹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음식 먹을 때마다 이제 어머니 생각나고 한국이 그립고. 이들은 뜻이 맞는 사범들과 함께 5년 이내에 중국 각 성마다 10곳씩 모두 230개 학교에 태권도 과목 채택을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중국 꿈나무들을 향한 이들의 땀과 열정이 중국 태권도 저변을 확대하는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얼빈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중세 유럽을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흑사병. 소멸된 전염병으로 알려졌는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21세기 흑사병의 공포가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권순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세 유럽 인구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급성 전염병 패스트, 즉 흑사병. 흑사병의 공포는 인류 역사에서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동쪽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는 흑사병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Worry about for past sick in the North Madagascar. If this past sick is not protected, so it's very dangerous for Madagascar people. 이곳 북동부 만드리차라시에서 지난달 숨진 23명의 시신을 조사한 결과 사망 원인은 모두 흑사병으로 드러났습니다. Tanakay dia falerta antikan'izay eto Antananarivo dia fa nidresaka fanafodina peste aloha. 마다가스카르뿐 아니라 흑사병은 최근 44년간 브라질, 콩고와 페루, 심지어는 위생 상태가 불량한 미국의 외곽 지역에서도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흑사병이 집여룩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직은 극히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흑사병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MBC 뉴스 권순표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계획을 비난한 데 대해 북한 측이 우리 측의 정상적인 활동을 빌미로 도발하면 한미 동맹 전력으로 일거에 제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2002년부터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달 말 주한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북한 측에 연습 일정 등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텍사스 추신수 선수, 모처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숨겨왔던 예능감을 과시했는데요. 자신의 야구 인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년 만에 예능 프로그램 나들이에 나선 추신수. 살짝 긴장감이 엿보였지만 그런 이야기 박찬호 선수 사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박찬호 선수가 먹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요.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전 모르고 있었거든요. 탐색전이 끝나자 부담스럽다던 진행자를 상대로 거침없는 입담까지 과시합니다. 그런 데서 나쁜 댓글 다시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야, 쓱 들어오는데. 야구 본토를 놀라게 한 FA 계약의 뒷얘기도 거리낌 없이 공개했습니다. 사실 밖에는 봐서 7년에 1억 4천이라고 들었는데 하루도 안 됐는데 그 이제 칼로스 벨트란이랑 이제 계약을 벨트란. 벨트란 선수를 계약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너무 황당하죠. 근데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는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눈물 젖은 빵을 먹던 마이너리그 시절과 가족들 이야기, 또 지난 시즌 눈부신 활약의 비결도 진솔하게 전했습니다. 송구 능력까지 선보이는 등 확실하게 팬 서비스를 마친 추신수는 사흘 뒤 출국해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2002년 4강 신화의 주역들과 만났습니다. 월드컵 본선 상대인 알제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충고했는데요. 김한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릎 수술 탓에 휠체어를 타고 온 히딩크 감독. 옛 제자들과 유쾌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애정어린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Many people think it's an easy group, but I don't think it's an easy group with Russia, Belgium, and don't underestimate Algeria. 선수와 코치로 함께했던 홍명보 감독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홍명보 감독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되게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아주 성적도 낼 수 있고. 공격 축구와 자신감을 강조한 히딩크 감독은 내일 출국합니다. 22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임창우가 지옥과 천당을 오갔습니다. 전반 31분 요르단에게 자책골을 헌납한 임창우는 43분 코너킥 기회에서 자책골을 만회하는 헤딩 동점골을 터뜨리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대표팀은 내일 미얀마와 2차전을 치릅니다. 봅슬레이 대표팀은 4인승에서 첫 국제대회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메리카컵 7차 대회에서 미국과 일본을 제쳤습니다. 이로써 소치올림픽 전 종목 출전권을 사실상 확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석입니다. 프로농구 전자랜드와 삼성의 경기, 승부를 가른 결정적인 자책골이 나왔는데요. 오늘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잠시 무뎌졌던 칼바람이 다시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수온주는 영하 10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이나 떨어지겠고요. 철원은 영하 15도, 전주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하루 새 기온이 15도 이상 내려가는 강원 산간과 경북 북부 산간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요. 경기 북부와 영서, 그 밖에 내륙 곳곳에도 한파주의보가 다시 발효됐습니다. 게다가 동해안 지방은 건조주의보가 벌써 닷새째로 접어드니까요. 난방기기 사용할 땐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현재 영하 3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분간 북서쪽 찬 대륙 고기압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종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오전에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최고 10도 이상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종일 영하권을 맴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다가 차츰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 베이징과 평양에서도 매서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파리에선 소나기가, 로마에선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뉴욕과 토론토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다가 이번 주 중반부터 다시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